맛있는 테마 현대증권 김진욱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임님. 저는 사실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시점, 그 시장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잘 대응하는 탑이 있거든요, 항상. 김진욱 주임님 수익률 상당히 좋으세요. 오늘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왜 좋다고 또 얘기를 해드리냐면, 수익이 잘 나온 쪽, 대한항공이나 국동, 파티게임즈, 아스트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데, 목표 주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요. 그리고 또 하락하는 그때 과감하게 버려주셨던 아세아제지 스토리 버린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좀 5일 전 기준이네요. 그런데 네네. 어쨌든 10%가 채 안 되는 이 한 자릿수의 손실을 보여주시고 또 수익 나는 쪽은 두 자릿수의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을 잘 발굴해 주신 것 같아요. 기쁘시죠? 네. 원래 이렇게 잘하시나요? 감사합니다. 파티게임즈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게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에 잘 우리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까? 지금도 7%의 강세거든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좋은 기업이었는데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가 작다 보니까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작용을 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었는데요. 그때 제 판단으로는 시가총액이 1,000억 수준이었는데 뭐 데브시스터라든지 비슷한 그 게임 섹터들에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너무 싸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그때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거고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중국 CBT 결과라든지 그리고 다운로드 순위 그리고 중국 매출 순위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많이 업사이드가 열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넣고 이 회사가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 비즈니스를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가는지 관찰하시면서 꾸준하게 매매하실 종목으로 계속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흐름 또 그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는 종목군들 발굴해 주실지 좀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무선 충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무선 충전 중에 가장 핵심 종목 중에 하나인 RF텍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회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무선 충전이라는 거에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먼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증가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2010년 3G 시대, 그리고 뭐 LTE가 도입되기 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일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평균 1.3시간 정도였는데요. 자료를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기준으로 2.9시간, 거의 국민의 80% 가까이가 하루에 3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요. 2배 이상 이용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계속 손에 지니고 있는 필수품이 돼버렸는데 이런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생겼는데요. 이 불편한 점을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서베이를 한 결과를 보면 턱없이 부족한 배터리 이용 시간이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거의 불편한 점 중에 61%가 빠른 배터리 소모. 아무래도 화면이 커지고 안에 들어가는 기기들, AP라든지 램이라든지 고사양이 되면서 점점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모량이 늘어나는데 갤럭시 노트라든지 화면이 점점 큰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이런 불편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짧은 배터리 시간을 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최근에 요즘 아무래도 보조 배터리 시장이 되게 커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주변에서 보시면 애플을 쓰시는 분들이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시면서 충전,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드실 때 그 배터리를 껴놓고 핸드폰을 쓰시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핸드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라든지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력이 필요한 전자제품에는 모두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에는 무선 충전 기술이 도래하기 전 시장이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시장이 먼저 큰 것 같습니다. 보조 배터리 시장이 먼저 크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단계는 무선 충전 시장이 될 건데요. 올해 CES 2015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무선 충전기기 기술을 물론 과거에도 몇 번 제안을 했지만 올해는 좀 구체적으로 무선 충전 기기가 등장을 하면서 기술 제안을 해보였는데요. 이 기술의 상용화가 결국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기준이 2015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네, 이슈도 주임님. 네네네. 사실 스마트폰 쓰면서 이제는 사양이 정말 좋아져서 많이 불편함을 많은 분들이 못 느끼시는데 진짜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요? 과연 배터리는 언제 좀 강화가 될까? 또 네. 뭐 이 밖에 뭐 스마트폰 떨어뜨리면 잘 깨지는 거 이런 거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또 네네네. 잃어버렸을 때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까 좀 잘 네네.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실생활에서 참 많이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애로점으로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이것을 보완하는 이 무선 충전이라는 기술이 올해부터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방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스마트폰의 고사양화가 이미 최종 단계에 이뤘는데요.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언브레이커블 디스플레이라든지 무선 충전 기술 같은 것이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아무래도 단가가 문제입니다. 이런 신기술을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비싸면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가 제품이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조금 문제도 조금 있어서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기술을 탑재를 하면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걸 수율이 나와야 상용화할 수 있는 거고 무선 충전 기술을 했을 때 시장에서 이제 잘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인데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선 충전 제품을 내는 최대 고객사의 제품 판매가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판매가 잘 안 되다 보면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가 지연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은 전자파를 이용해서 무선 충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아직 이슈가 돼서 결과가 몇 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라는 100%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네. 이거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남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기술이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CES에서도 그 핸드폰을 무선 충전하는 기기 위에 올려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다, 좀 짧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네. 자, RF텍의 주가를 보면요. 2012년도 13년 초까지 상당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선 충전이라는 테마가 또 형성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그때도 이제 곧 개화될 것이다. 근데 과연 실제로 이게 상용화됐을 때 정말 편리함을 느낄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 주식이 그래서 2만 원대 주가 갔다가 최근 지난해 10월에 4,500원대까지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1년 넘게 만에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을 크게 받은 모습인데요. 말씀하셨던 부분 상용화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비용 측면이라든지 스마트폰이 비싸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무선 충전의 그 전자파의 인체 유해라든지 또 지금 화면에서 보여줬듯이 이렇게 무선 충전되면은 만족도가 좀 낮을 것 같아요. USB 네네. 연결하는 거나 그 기기 위에 올리는 거나 뭐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네, 뭔가 사실 획기적인 뭔가 무선 충전 기술이 올해부터 나와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장에 대한 무선 충전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보시면 2012년에 이 기술이 처음에 시장에 공개됐을 때 환호를 해서 주가가 좀 이미 선반영을 했었는데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발달하면서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과 2015년은 확실히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선 충전에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공명 방식이 있고요. 자기 유도 방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기 공명 방식으로 기술 표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각각 기술마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자기 공명 방식의 장점이 조금 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근거리 방식이라든지 여러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 등 다양한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제품에 더 적용을 잘 시킬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스마트폰의 기술 혁신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은 지금 각 제품 경쟁사가 중국은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그리고 한국은 삼성전자, 미국은 애플같이 제조사들이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혁신에 대한 요구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네네. 지금 표로 보여주셨던 자료 보니까 지난해까지 거의 없던 이 무선 충전의 수요가 올해부터 크게 성장을 하는 부분. 과연 진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서 RF텍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현재 4,500원대까지 주가 조정을 받다가 8,600원대까지 2배 정도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RF텍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인 무선 충전 분야의 설계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객사에 유선 충전기를 납품을 해서 충전 프로세스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 생산을 통해서 RF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과 RF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송거리 확대에 따라서 수신 비대야가 수신 코일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해서 설계 방식을 고안을 했고, 이게 이제 고객사의 상용화 시 벤더로서 참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만약에 무선 충전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여러 제품사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서 여러 업체의 벤더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는 말은 회사가 그 무선 충전 기술에 올인을 했다라는 것을 전 판단을 했는데요.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됐지만, 저는 이게 무선 충전 시장이 개화되면서 RF텍이라는 기업이 얼만큼 이 시장에 사활을 걸었는지 생각이 돼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매출이 2013년에 5천억, 그리고 2014년에 한 4,600억 정도, 그리고 2015년에는 5,400억 가까이 하는데, 지금 시가 PSR 기준으로는 0.2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매출 기준에 봤을 때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이익률이 회복될 때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1% 수준, 그리고 2, 3% 수준에서 놀고 있는 것은 경쟁과 제품이 이제 다 치열하기 때문에 OPM이 낮은 건데,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장벽이 꽤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 OPM 회복에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고, 가격 전략은 현재가의 매수를 권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7,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무선 충전에 대한 그 시장의 확대 가능성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CES 2015에서 많은 기업들이 무선 충전 기술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무선 충전 테이블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 이 스마트 기기를 놓았더니 충전이 다 돼 있더라. 참 좋은 편리한 세상이죠. 이게 이제 현실화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 장벽들을 뚫고 과연 이런 주식들이 부각받을 수 있을지, RF텍에 숨겨져 있는 테마는 무선 충전 확대 기대감이었습니다.